실전 투자 대회 1위이면서 1000만원으로 수백억을 번 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패턴이라고 말을 하니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겠죠.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매매법을 이제 말했고, 이렇게 눌리는 과정 속에서 N형 패턴과 또는 이제 양음양 패턴으로 이제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눌림목 매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에 만족하는 캔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서 잡아야 된다? 저자가 말하는 구간은 또는 그래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해라입니다. 자, 그럼 주가가 이렇게 바로 이제 재료가 좋을 경우 이렇게 급등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으로 해줍니다. 거래대금 나머지는 최대치로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실전 투자 대회 1위가 알려주는 급등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대회 1, 2위를 밥 먹듯이 했던 분은 이 남석관 투자자님이시고요. 급등 패턴을 참고할 때 이 손실 없는 투자 원칙의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자, 90%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에서 잃는 이유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남석관 투자자가 말하는 단기 매매에서 패턴을 활용한 맥점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가에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책에서 단기 매매로 가능한 패턴 중에 3가지 패턴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N자형 패턴과 그 다음에 양음양 패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자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형 패턴입니다. 주가가 횡보하다가 처음 대체로 20% 이상 상승했는데 이후 3에서 7거래일 정도 하락하여 원래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반등을 기대하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겠죠. 좀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횡보하다 호재성 뉴스로 급등한 종목이 대상이고요. 즉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대량 거래 이후에서 3에서 7일간 하락해서 이격을 줄이고 이평선 5일선 11선을 지지할 때 매수한다고 합니다. 매수 조건은 상승을 이끈 호재성 뉴스가 소멸되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렇게 급등할 때 호재성 뉴스가 있어야 되고, 눌리는 과정 속에서도 이 뉴스는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급등을 나올 때는 또 거래량은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눌리는 과정 속에서는 5일선과 또는 이제 11선을 활용해서 이 라인대에 주가가 붙으면서 벌어졌던 이격이 이렇게 줄어들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서는 지수가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장에서는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요. 횡보하는 상황에서 자주 출몰하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매수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단기 매매에서 필자가 가장 선호하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실전 투자 대회 1위이면서 1000만원으로 수백억을 번 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패턴이라고 말을 하니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겠죠. 자, 다음으로 양음양 패턴입니다. 자, 이슈나 호재성 뉴스가 지속되는 종목군에서 자주 나타나고요. 주식시장이 우호적일 때 양음양 패턴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격이 많이 높지 않은 상태, 즉 가격이 많이 떠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평선 5일선 또는 11선 지지하는 가운데 어제 상승, 오늘 하락, 내일 상승하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차트가 이제 책에서 나온 차트거든요. 이렇게 전날에 양봉이 하나 뜨고요. 그 다음날에 음봉이 뜨고, 그 다음 이렇게 양봉이 뜬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날 상승 후에 다음날 하락할 때 지지선이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매수하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양봉으로 돌아서면 이제 매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 종목의 차트가 정배열을 보여주는 중대형주이고, 또한 시대 중심주라고 판단하면 단기 매매로 접근했더라도 중장기 투자로 넘어가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N형 패턴과 양음양 패턴에 대한 저자의 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전에 접목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갸우뚱하다 또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저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이 N형 패턴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 양음양 패턴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N형 패턴 안에 양음양 패턴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N형 패턴이 하루 만에 나타나는 것이 양음양 패턴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자가 이제 이전 영상에 이렇게 돌파하는 매매법을 이제 말했고, 이렇게 눌리는 과정 속에서 N형 패턴과 또는 이제 양음양 패턴으로 이제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눌림목 매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N형 패턴을 공략하기 위해서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책에 나온 기준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가가 횡보하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20% 이상 급등, 그리고 이게
이격을 줄이면서 5에서 10선 지지할 때 매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횡보의 기준이 뭐고 대량 거래에 대한 기준이 뭔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없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보자분들도 접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주가가 횡보한다는 기준은 저자가 책에서 횡보에 대해서 설명할 때 횡보 구간을 61선과 121선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한다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1선과 가까이 있거나 또는 이제 121선을 돌파하는 종목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발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가 횡보는 우리가 121선 부근에서 횡보 5월 121선 돌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량 거래가 터진다. 보통 대량 거래가 터진다는 것은 거래량이 이전에 나타났던 거래량보다 월등하게 들어왔을 때 대량 거래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나타난 거래량의 기준이 우리가 몇 개월로 잡으면 될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소의 기준은 한 3에서 6개월 정도의 기준 대비 최대 거래량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또한 굉장히 좀 좋은 기준이긴 하지만 이 거래량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 거래대금도 함께 보시면 좋은데요. 거래량만 봤을 때는 거래량이 높다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은 최소 한 100억에서 500억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이 이제 양봉으로서 한 1에서 20% 이상 급등한 종목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저자가 말했던 주가가 횡보하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20% 이상의 급등을 초보자분들이 좀 접목할 수 있게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격을 줄이면서 5일선 또는 10일선 지지할 때 매수는 사실 이렇게 종목이 꼼꼼하게 선정이 되면은 5일선 내지 10일선 일봉을 보고 매수하더라도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선정할 때 우리가 뉴스도 재료가 계속 전개되는 종목을 선정할 경우에서는 이제 확률이 높겠죠.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재료는 계속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종목을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에브리봇이 이 날짜에 보시면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급등이 나왔을 때 이 선이 121선입니다. 그 다음에 61선이죠. 요 사이를 이제 횡보하다가 121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죠. 자, 이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보시면은 상승률이 한 24% 이상 급등이 나왔죠. 저자가 말하는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보시면 한 3에서 6개월 이상의 최대 거래량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도 한 100억 이상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강한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캔들을 이제 파악했을 때 이 캔들을 잡는 제가 검색기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설명을 충실하게 들으세요. 이렇게 기준에 만족하는 캔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서 잡아야 된다? 저자가 말하는 구간은 5일선 또는 10일선에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해라입니다. 자, 5일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가가 이렇게 바로 이제 재료가 좋을 경우 이렇게 급등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은 삼성과 관련된 로봇 관련주로서 이때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그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이렇게 쭉 상승이 전개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이제 명확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상승이 전개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른 예로 이제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제약품이라는 종목도 요때 한번 볼게요. 요때 상가를 갔죠. 자, 이때 상가를 갔을 때 이 선이 121선이고요. 이 선이 61선입니다. 이 횡보하던 주가와 이 61선과 121선을 동시 돌파하는 상가가 나왔죠. 이때 거래량을 보시면은 3에서 6개월 이상의 최대치가 나왔고요. 거래대금도 100억 이상이면서 500억 이상의 강한 캔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 자체가 상한가이기 때문에 20% 이상의 급등이 나온 캔들이겠죠. 자, 그럼 이런 종목이 한 3에서 7거래를 지나면은 5일선에 붙는다. 그걸 우리가 노리고 가는 건데요. 다음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럴 땐 매매하지 마세요. 5일선에 붙을 때 보면 됩니다. 붙죠. 요럴 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금 또 11선을 붙죠. 그러다가 이 종목이 이렇게 또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N형 패턴으로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도 보시면 이때 급등이 강하게 나왔죠. 이때 보시면 이 선이 121선이고요. 이 선이 61선입니다. 이걸 동시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고요. 이때도 거래량이 최대치로 나왔고요. 거래대금도 1000억 이상 들어오면서 강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캔들 또한 20% 이상의 급등이 나온 캔들이었죠. 자, 그럼 이런
상승한 캔들 이후에 주가가 5일선을 만날 때 요럴 때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이제 바로 미친듯이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11선 만나고 또 미친듯이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N형 패턴으로서 움직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주가가 횡보하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20% 급등,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주가 횡보를 121선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대량 거래를 3에서 6개월 기준 대비 최대 거래량으로 놓고 거래대금을 최소 100억에서 500억 이상의 종목으로 놓고 양봉의 기준을 10에서 20% 이상의 급등으로 넣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이 생기니까 종목이 보이죠. 어디서 공략해야 되겠다, 이게 보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N형 패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양음양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자가 설명할 때 양음양 패턴을 공략할 때도 이제 재료가 좋아야 되고 이격이 많이 높지 않은 상태, 즉 가격이 많이 떠있지 않은 상태에서 5선 또는 10선에 지지하는 가운데 양음양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양봉 이후에 음봉으로 눌릴 때 지지선이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민이 되시죠. 단순히 양봉 뜨고 음봉으로 눌리는 과정 속에서 이격이 넓지 않을 때 음봉의 지지선에서 매수하라고 물음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 양음양 패턴을 공략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준을 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선정은 전 개인적으로 N자형 패턴과 다르지 않게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매매 타이밍이 좀 달라지는데요. 왜냐면은 N형 패턴 같은 경우에서는 한 번에 양봉이 뜨고 3에서 7거래를 이제 조정을 겪을 때 5일선 내지 11선에 사는 게 N형 패턴인데, 양음양 패턴은 양봉 이후에 다음날 바로 음봉으로 눌릴 때 요럴 때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음봉으로 눌릴 때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지지선에서 지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 지지선은 뭘로 봐야 되냐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바로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푸른저축은행입니다. 자, 먼저 종목 선정 기준은 제가 N자형 패턴과 동일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자는 어떻게 하는지 디테일한 부분은 좀 적어서 저의 기준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과 똑같습니다. 121선과 61선을 동시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죠. 횡보하다 이렇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이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요. 거래량 또한 3에서 6개월 이상 최대치, 거래대금도 1000억 가까이 들어왔을 만큼 강한 캔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양봉이 뜨고 다음날에 눌릴 때 저자는 이제 지지선, 이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매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이전에 전고점 구간을 지지선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이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하면 원래 지지가 됩니다. 그럼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상대적으로 양음양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날에 이렇게 또 미친 듯이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스톤 브릿지 벤처스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121선과 61선을 가까운 부근에서 급등이 나온 캔들이 나왔죠. 이때 상한가 나왔고요. 거래량은 3에서 6개월 사이의 최대치, 거래대금은 100억 이상이 나오면서 강한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N형 패턴이든 양음양 패턴이든 종목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양음양으로 공략하든 N형으로 공략하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음날에 강하게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눌림이 나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전고점 부근 있잖아요. 여기 저항이 되었고 저항이 되었던 자리를 보시면 지지가 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 이런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한번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해본다. 매수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에 이렇게 급등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전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동신건설도 이때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121선과 61선을 동시 돌파하는 캔들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은 한 3에서 6개월 정도 대비해서 최대치가 나왔고요. 거래대금은 아쉽게도 이때 100억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예시로 가지고 온 이유는 이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은 당시 이재명 관련주로서 대장주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종목이라서 예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상한가 나왔고요. 그럼 우리는 이걸 N형 패턴이든 양음양 패턴이든 공략할 수 있다. 자, 다음날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음봉이 나왔을 때 여기 121선 보이시죠? 이런 전고점 구간대 있죠. 여기를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완벽한 지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이상으로 뭐 미친 듯이 빠진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 재료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매수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매수하면 이제 다음날에 추가 급등이 나온 모습을 이렇게 전개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위더스 제약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위더스 제약이라는
페덱릭스라는 종목도 이때 상한가를 갔을 때 보시면은 여기 121선과 61선을 돌파하면서 그 이상의 장기동 평균선도 돌파하는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최대치, 거래대금도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거래대금도 한 500억 이상 들어오면서 최대치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여기 상한가 이후에 다음날에 눌림이 나오죠. 여기 이 선이 481선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꼬리를 살짝 달면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평선들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그 다음날 이렇게 또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온 모습을 전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양음양 패턴을 공략할 때는 N형 패턴과 종목 선정은 똑같이 하되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이 음봉으로 눌리는 과정 속에서 전고점 부근의 지지나 또는 이평선의 지지가 나오는지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다음날 양봉을 노릴 때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양음양으로 눌릴 때는 이 양봉 안으로 눌려야지 우리가 공략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슈퍼개미의 급등 패턴을 배웠으니 자, 들어가자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차트만 보고 연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산 순간부터 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피델릭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자, 피델릭스라는 종목을 볼 때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강한 캔들이 형성이 되고 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렇게 쭉 계속 한 번도 반등 제대로 없이 밀리죠. 자, 그 다음에 KTC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때 급등이 나왔죠. 뭐 종목 선정 기준 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5선, 10선 눌리는 과정 속에도 다 반등 없이 쭉 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기술적인 패턴을 설명하면서 그 이전에 종목의 재료, 이 뉴스와 그 다음에 시장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 패턴만 보고 공략을 하시면은 계좌가 거덜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재료와 시장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매매법의 장점이 뭐냐면은 돌파 매매처럼 주가가 급등할 때 따라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분단위의 시간이 촉박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 따라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음날 음봉으로 눌리든 또 이제 3에서 7거래일 이내에 5일선에 뒤든 그럴 때 이제 공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패턴으로 공략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장마감 이후에 이제 뉴스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재료가 괜찮은지 아닌지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그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은 주식으로 100억 넘게 번 슈퍼개미가 알려주는 주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강한 재료인 대시세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재료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종목이 또는 살려고 하는 종목이 대시세에 부합하는가 또는 강한 이슈에 부합하는가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겠죠. 그걸 보는 눈은 저 영상을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자, 그렇게 판단하고 난 다음에 눌리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심도 깊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매수 기준에 왔을 때 매수해보고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해보는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할지라도 지금 시장이 단기 매매가 가능한 시장인가 그게 아닌가를 꼭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 구별법은 이 영상에서 이 단타의 비밀에서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처럼 재료와 그 다음에 시장 그리고 재무적으로 악재가 없는 종목을 공략해야지만 상대적으로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매매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노련함이 정말 필요한 매매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이 캔들을 포착할 수 있는 검색기를 지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키움에서 좌측 상단에 0150이라는 것을 검색을 합니다. 0150을 검색하고 여기서 이동평균을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동평균 돌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종가 1, 2평이 종가 22평 이걸 이제 121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캔들이 양봉이 나야 되는데 이 양봉이 등락률이 급등 과정 속에서 20% 이상이 나야 되죠. 그럼 최소 기준으로 우리가 한 10% 정도 러프하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종가로 10% 이상으로 놓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등락률을 검색하면 이렇게 주가 등락률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10% 이상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빨리 하는 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일시정지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121선을 돌파하는 10% 이상 캔들이 포착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거래량 또한 강하게 뜨는 종목이면 좋겠죠. 여기서 거래량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신고 거래량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다가 신고 거래량을 검색해 보세요. 신고 거래량을 클릭하면은 여기서 5봉 중 신고 거래량이죠. 우리는 이제 5봉이 아니라 적어도 3에서 6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은 한 60거래일이 되겠죠. 60봉 중 신고 거래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거래대금을 본다고 했죠. 이 거래대금을 볼 때 여기 이걸 클릭하시면 또 이렇게 거래대금이 나오는데 여기를 최소가 100만 단위고요. 이걸 100억으로 해줍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거래대금 나머지는 최대치로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검색된 종목이 없다고 뜨는데 여기 성과 검증을 누르면은 이 과거에 어떤 종목이 걸렸는지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검색 시점에서 뭐 2월 1일 검색하면은 뭐 FNF홀딩스, 성우아이텍 이런 종목이 이제 포착이 되었다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121선을 돌파한 패턴이 나왔고 이제 5일선 만나고 있죠. 그럼 이런 종목을 재료를 보고 우리가 공략할지 말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다음 FNF홀딩스도 이렇게 121선을 돌파하면서 최대 거래량 나오고 거래대금도 100억 이상 나온 상한가 나왔죠. 이런 것들이 지금 5일선 만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 검색지에 뜬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뜬 날도 있고 안 뜬 날도 있는데 이제 오늘은 안 뜬 거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푸른저축은행도 이날에 제가 말씀드린 예시였는데 포착이 되었죠. 그다음 뭐 하이비전 시스템 보시면 이게 다 지금 N형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진영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121선 돌파하고 5일선 만나고 바로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식을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월 30일에선 신스틸 이런 것들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저자가 말한 대로 한 3에서 7거래 이내에 이렇게 5일선 11선 만난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 이걸 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스틸 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 종목들을 정리해두면서 매매할지 말지를 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 이때 뭐 어떤 이슈로 올랐고 눌리는 과정 속에서 이슈가 살아있는지 판단하면서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검색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4조건씩 저장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저장해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검색식에 뜬 종목을 다 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좋게 보는 캔들의 기준을 알려드린 거고 그 기준이 이제 121선을 돌파한 캔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 포착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이걸 보시고 이게 정말 이 패턴대로 나는지 보시고 난 다음에 재료도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성과 검증을 클릭하면은 여기서 검색 시점을 수정하면서 과거에 어떤 종목이 떴는지 이제 보여진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놓쳤던 종목이 있으면은 뭐 공략 대상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면 왜 떨어졌을까? 뭐 재료적인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시장에 문제가 있었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검색식은 저렇게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더 선물을 드릴 게 있다면은 이렇게 N형 패턴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급감이 되면은 즉 이렇게 강한 급등의 기준봉을 세울 때 거래량 대비해서 급감을 시키면은 이 급감에 대한 기준을 제가 이렇게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급감을 시키면은 급등이 임박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가 5일선이나 11선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급감을 시킨다. 그럼 여러분들이 급등이 임박한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신호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재료가 좋아야지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재료 영상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 신호, 이 거래량 급감 신호를 또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건 제가 개인 블로그 개념으로 운영하는 상한가 추월 차선이라는 100% 무료 재능 기부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선 스쿨에 들어오시면요. 여기 제가 거래량 급감 지표 설정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을 보시면은 이 지표를 무료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광동제약 이런 종목들도 거래량 급감 지표와 함께 더불어서 보면은 이렇게 급감이 나오면서 5선과 10선이 만날 때 접근을 하면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맥점에서 잡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맥점에서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어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재료에 대해서 학습시키기 위해서 뉴스와 일정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장전 시황 뉴스를 들어가시면은 매일 장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들을 제가 이렇게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들을 이렇게 딱 정리해드리고 장전에 또 이제 전날 장 마감 이후 저녁 사이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관련주들은 무엇인지 싹 다 디테일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플에서 장전 뉴스를 꼭 잘 참고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남석관 투자자 또한 뉴스를 체크하고 정리한 일을 빼먹지 않는 루틴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 일정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일정 코너에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한 달에서 세 달 이내에서 봐야 될 일정들을 싹 다 이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관련주를 보셔야 되는지, 이 이슈와 연관된 관련주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 재료에 대한 시나리오가 생기다 보니까 안정감 있게 매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수익 도전 게시판에서는 추천주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주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아무 의미 없는 매수가 매도가 이런 걸 안내해드린 게 아니고요. 2월 2일 날짜에 제가 현대차라는 것을 관심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미친듯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왜 이걸 봐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매매 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매매 관점을 공유해드리면은 이것 또한 여러분들한테 큰 공부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수익도 얻어갈 수 있다면 1타 2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천주 또한 이렇게 관점과 수익을 함께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해온 지 한 2년 반이 넘었습니다. 한 3년 가까이 되나요? 그때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공유해드리면은 성적이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서도 이 성적이 이렇게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플 개설했던 2021년에서의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플이 개설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나타난 수익률 결산이고요. 이 하나하나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걸 대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뭐 조작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플을 이용하신 분들에게서 이렇게 뭐 수익도 났다고 이제 인증을 해주시고 계시죠. 자, 이 어플은 이 영상 댓글 하단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해드렸고요. 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상한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또 리뷰도 많은 분들이 또 써주셨고요. 이게 왜 공짜 앱인지 의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사실 저도 이게 왜 공짜 앱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넌 왜 이런 앱을 운영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좀 게으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게으른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뉴스도 정리해드리고 일정도 정리해드리면서 이걸 본다는 사람이 있다는 인식 자체에, 이걸 애용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계속 올려드려야 된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도 정리를 하면서 시장의 감각을 잊지 않는 활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드리지 이 관심 종목을 드리면서 죽어도 욕먹는 경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저한테도 최대한 성적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좋은 거 있으면 너 혼자 먹지 왜 나누고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찍을 수 있는 종목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많다면은 그 중에 뭐 하나 준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종목도 공유해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게 아이폰은 다운받을 수 있는 건 없고요. 하단의 링크에서 왼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